In celebration of the 50th anniversary of the Apollo 11 lunar landing, the international scientific journal Nature selected 5 young researchers who are to shake up lunar exploration in the coming decades. A Korean planetary scientist, Dr. Shim Chae-kyung, is one of those researchers. Her main field of research is the soils on the lunar surface. As she studied lunar soils, her research paper on craters, which was the first of its kind in the world, received recognition worldwide. She has a long way ahead to satisfy her curiosity all the more because she believes humans could potentially settle down in other planets. Dr. Shim Chae-kyung shares her insights on the moon and space on today's Heart to Heart. 우주 공간의 신비를 밝히기 위한 인류의 노력은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는데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미스터리들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요, 우주 공간 속 숨겨진 비밀을 연구하고 계신 한국의 젊은 과학자 심채경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연구 활동으로 정말 바쁘실 텐데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서 우주의 신비를 밝히는 과학자라고 제가 소개를 했어요. 네. 어떤 분야의 연구를 하고 계시는지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저는 행성과 달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행성 천문학자이고요. 목성, 토성, 그리고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의 대기를 연구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달의 표면의 토양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축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국제학술지 네이처가 인류 달 착륙 이제 50주년을 맞아서 미래 달 탐사를 이끌 차세대 젊은 연구자 5명을 선정을 해서 기사를 냈더라고요. 네. 근데 그 5명 중 한 분이시잖아요. 네. 어떻게 선정이 되셨나요? 일단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지가 올해가 50주년이에요. 네. 그래서 지난 반세기 동안 얼마나 많은 달 과학의 발전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반세기에는 그럼 또 어떤 달 과학이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될지, 그런 것들을 두루두루 둘러보는 기사였고요. 그래서 앞으로 반세기 동안 어떤 과학자들이 어떤 나라에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가,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것을 살펴보는 기사에 5명 중 1명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네. 소감 네.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이기도 하고, 또 좀 부끄럽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저에게 기대를 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네. 아직은 제가 이제 신생 초보 연구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기대에 부응하려면 잘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함께 선정된 이제 4분은 또 어떤 분들인지 궁금하거든요. 예, 나머지 4분은 뭐 미국, 영국, 일본, 중국의 달 과학자들인데요. 네. 이 나라들은 전부 다 달 탐사를 한번 했던 국가의 과학자들이세요. 그러니까 경험이 많고 달 과학을 선도하고 있는 그런 나라의 연구자들인데, 한국에서 1명을 뽑으려고 했다는 것은 네. 굉장히 저로서는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도 영광이지만 우리나라도 달 탐사를 준비하고 있긴 하지만 네. 아직 발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주에 우리가 인공위성은 잘하고 있지만 달 탐사는 해본 적도 없고 이제 발사를 하려고 준비하는 참인데, 선진 국가에서 보기에 선발 주자들이 보기에 그래도 한국의 달과학 미래 기대해 볼 만하다. 네네. 이 사람들이 앞으로 뭘 발견할지 궁금하다. 이런 기대를 하는 방증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저로서도 영광스럽고, 또 함께 일하고 있는 과학자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고요. 네. 네이처가 박사님을 토양 탐정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네. 토양 탐정이라면 정확히 뭔가요? 굉장히 재밌는 별명을 붙여주셨더라고요. 저도 이제 처음 그런 별명을 갖게 됐는데, 제가 주로 달 표면에 있는 흙을 연구를 해요. 그래서 이 흙이 시간이 지나면 색깔도 바래고 입자도 바스라지고 이런 성분의 변화, 물리적인 크기의 변화가 생깁니다. 이것을 이제 우주 풍화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우리도 지구상에서도
예를 들어서 도시에서 간판이 햇빛을 받으면 색깔이 바래잖아요. 네네. 네. 그런 현상이 토양에서도 일어나요. 그래서 색깔도 바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점토로 뭐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 놓았다가 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바스라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흙이 바스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제가 어떤 식으로 바스라지고 색깔이 변하는 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주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토양 탐정이라고 이름 붙여주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은 네이처에서 이제 주목한 박사님의 논문이 있잖아요. 어떤 네. 내용이죠? 그런 내용들인가요? 네, 맞아요. 그 달 표면에 있는 토양이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논문이었는데 네. 그중에 제가 크레이터를 사용을 했어요. 아. 크레이터는 이제 달 표면에 운석이 떨어져가지고 구덩이가 파여 있는 그런 지형이잖아요. 우리가 지구에서도 크레이터가 있는 것이 네. 이제 교과서에도 사진 실려 있고 한데 달 표면에는 그런 크레이터가 수천 개, 수십만 개가 완전히 뒤덮여 있어요. 그래서 달 어느 지형을 가더라도 전부 크레이터를 볼 수 있어요. 뭐 극지방이나 적도나 달 어딜 가도 크레이터를 볼 수 있어서 이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크레이터들을 가지고 토양의 성분을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크레이터가 만약에 적도에 있는 크레이터 이렇게 그릇처럼 생긴 지형이거든요. 네. 적도면에 있는 어떤 크레이터가 이렇게 생겨 있다면 이거 태양빛을 받으면 북쪽에 있는 벽이랑 남쪽에 있는 벽이 똑같은 태양빛을 당연히 받겠죠. 네네. 그런데 만약에 고위도에 있는 크레이터를 생각해 보시면 태양의 직사광선을 받는 벽은 이쪽 벽이고 반대쪽 벽은 태양빛을 거의 못 받겠죠. 이쪽은 그림자가 져요. 네네. 그러면 이쪽에 태양빛을 많이 받는 벽만 좀 더 많이 색깔이 바래고 바스라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남벽과 북벽의 차이가 적도에선 별로 없다가 고위도 지방으로 갈수록 차이가 많이 나더라라는 것을 이제 발견을 했던 논문이었고 그다음에 정말 재밌는 건 남북의 차이도 보았지만 제가 동서의 차이도 발견했어요. 동서의 차이는 사실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태양은 항상 같은 평면에 태양빛이 이렇게 들어오고 달은 어차피 한 달에 한 바퀴를 도니까 동서 방향으로는 항상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동서 방향에 차이가 있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봤더니 달이 한 달에 한 번 지구 주위를 도는데 지구의 자기장 안으로 5일 정도 들어가는 지구 자기장 안을 통과하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네, 한 달 중에 한 5일 정도는 지구 자기장을 통과하는 시간인데요. 그 시간을 지나갈 때의 그 위치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이 토양의 색깔을 변화시키고 또 성분을 달라지게 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태양에서 오는 입자하고 하나는 미소 유성체라고 운석이 큰 게 떨어지면 크레이터가 생기는데 작은 돌멩이 혹은 돌 부스러기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네네. 얘네들은 크레이터를 만들진 않지만 기존에 있는 흙을 이렇게 바스라지게 만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둘 중에 어떤 게 더 영향력이 큰가 아무도 알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 두 가지가 주요한 원인이다까지만 알고 있었는데 제가 그 크레이터의 남벽과 북벽의 차이, 동벽과 서벽의 차이를 분석을 해보니까 얘가 태양풍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기장 구간을 지날 때 지구 자기장이 태양풍 우산의 역할을 하거든요. 태양풍만 막아주고 미소 유성체 막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이 자기장 구간을 지나갈 때만 영향력이 달라진다는 것은 달 표면에 토양 풍화를 일으키는 게 태양풍이 훨씬 더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크냐 하면 태양풍의 영향이 이만큼 있고 미소 유성체 영향은 굉장히 적은 것 같다를 처음으로 밝힌 논문이었어요. 네. 이제 논문에 담긴 내용에 대해서 쭉 설명을 주셨는데 저는 왠지 네. 수업을 듣고 있는 네. 굉장히 즐겁게 재미나게 너무나 이렇게 쉽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네. 근데 이 과학자들이 지금 관심을 많이 좀 가졌을 것 같기도 한데 박사님 전에는 이 크레이터에 대한 논문이 혹시 있었나요? 없었던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크레이터를 저처럼 크레이터 수천 개를 본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그 남북의 차이, 동서의 차이가 크레이터 하나만 봐서는 사실 구분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미소한 양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크레이터 수천 개를 다 분석을 해서 통계를 내보니까 네. 이런 현상이 있더라라는 걸 알게 된 거고 예전에는 사실은 크레이터를 그렇게 수천 개씩 분석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왜냐하면 달은 이제 달을 탐사한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달은 우주에 있는 천체라기보다는 지질학적인 대상이에요. 그래서 지질학자들이 사진을 보고
연구를 많이 하고요. 크레이터를 분석하더라도 한 개, 두 개를 가지고 논문을 씁니다. 그래서 큰 크레이터가 하나 있고 그 크레이터 사면에서 흙이 뭐 이렇게 무너져 산사태가 일어났다. 그러면 그 산사태에 일어난 방향, 색깔 이런 것을 아주 면밀히 분석하는 그런 연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지구과학자들, 지질학자들이 달의 지질도 똑같이 연구를 하는 그런 식인데 저는 크레이터를 하나를 면밀하게 본 게 아니라 수천 개를 그냥 통계를 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엉뚱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분들이 보기에는 크레이터 한 개, 두 개를 면밀히 보시던 분들이 크레이터 수천 개를 갑자기 통계를 내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쟤는 뭘 하는 거지?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셨고 그런데 그 내용이 이제 크레이터 한두 개는 굉장히 특정한 지역이잖아요. 근데 제가 한 일은 달 전체를 아우르는 연구였기 때문에 좀 더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럼 현재도 지금 크레이터 분석을 통한 우주 풍화 연구를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에 대한 말씀과 이 우주 풍화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우주 풍화란 풍화란 뭔가요? 풍화는 지구상에도 있는 현상이에요. 근데 지구에서 풍화를 일으키는 것은 보통 물, 비가 내리거나 그래서 이렇게 깎여 나가거나 바람이 불어서 깎이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풍화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 커다란 바위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하면서 모래로 바스라지는 과정, 이것을 이제 풍화라고 합니다. 지구에서는 물, 그다음 구름, 비, 대기 이런 것인데 달에는 대기가 없거든요. 물도 굉장히 좁은 지역에 갇혀 있고 이제 지상에 흐르는 물 같은 건 없어요. 비도 내리지 않고. 그런데도 토양이 지구에서 풍화 작용을 만나는 것처럼 바스라지고 색깔이 변하는 그런 과정이 관찰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우주풍화라고 불렀고 어떤 게 우주풍화를 일으키는지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 이런 것이 아직 면밀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과학자들의 일상은 과연 어떨까 좀 궁금해지는데요. 잠시 화면 보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보시죠. Dr. Shim Tae-kyung is lecturing on lunar exploration. She is happy to give more lectures on the moon, which are receiving attention due to the 50th anniversary of the lunar landing. Besides giving lectures, Dr. Shim Tae-kyung also does research, which is her main work. She was selected by the scientific journal Nature as one of the youngest researchers who are to lead the future of lunar exploration. Many traces of her research effort remain intact in her office. Currently, Dr. Shim Tae-kyung is part of a research team in Korea that is developing a camera that will use polarized light for lunar exploration. 올해는 달 착륙 주제 때문에 밖에서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올해는 강연도 하게 되고 밖에 나가서 이제 과학 안 하시는 분들을 만나니까 그것 또한 재밌는 일인 것 같아요. 항상 여기 컴퓨터에 계속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밖에 나가서 다른 분들도 만나고 하면 또 저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얻고요. 또 사람들이 과학을 좀 더 좋아해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많이 하게 되고요. She is working consistently to see the safe landing of Korea's lunar orbiter in 2020. Dr. Shim Tae-kyung shares with us her passion for space research. 지금 현재는 박사님께서 이제 달을 연구하고 계시지만 그 전까지는 행성 전문가였다고요. 그러니까 당신은 어떤 연구를 하셨나요? 그 전에는 목성, 토성, 그리고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의 대기를 연구했는데요. 타이탄이 토성의 위성인데 위성인데도 불구하고 대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구의 대기와 굉장히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이 성분을 분석하는 데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타이탄 대기의 성분을 분석하는 그런 일을 했었고 그 타이탄 대기에 지구로 치면 황사 같은 물질이 완전히 이렇게 시야를 거의 가릴 정도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타이탄을 보면 그냥 황사 같은 오렌지색 구 형태로 보여요. 근데 그 안에 보면 지구랑 비슷한 지표면이 있고 그 대기에 이제 어떤 알 수 없는 물질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성분이 무엇인가를 이제 풀어내는 게 타이탄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큰 미스테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분석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 안에 있는 이제 분자들이 뭐 메세인, 에세인이라고 부르는 알케인 그룹의 분자들로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를 가지고 이제 발표를 했었어요. 네,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박사님께서는 타이탄에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수도 있다. 그럼요. 네,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1번 타이탄에 비가 내리고요. 네. 호수가 있고요. 그 호수가 증발해서 다시 구름이 생기고 이런 지구랑 똑같은 물의 순환이 있어요. 지구에서는 물이 순환을 하는데 타이탄에서는 메테인이라는 분자가 순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비가 내리고 다시 물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는 물을 기반으로 하잖아요. 액체 네, 상태에서 생명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액체 상태를 보존하고 있는 정말 태양계에 몇 안 되는 천체거든요. 그래서 태양계 안에서 우리가 외계 생명체를 찾을 수 있는 후보지를 꼽는다. 네. 그러면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게 타이탄이죠. 아하. 예. 그 외계인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외계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탄, 메세인, 에세인 이런 분자들이 CHNO 이런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네들이 뭐냐면 다 우리가 식물에 비료를 줄 때 사용하는 유기농 물질들이에요. 유기물질들이에요. 그런 유기물질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생명체가 탄생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이상할 것 같은 네. 그런 환경이에요. 그래서 인체를 구성하는 물질, 식물을 구성하는 물질이 거의 다 타이탄에 그대로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아마도 외계 생명체가 사람일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종류의 외계 생명체를 찾는다면 타이탄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상만 하고 이야기만 들어도 굉장히 좀 신기하거든요. 네. 과연 정말 존재한다면 또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을까라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렇게 토성의 이제 위성 중에 하나인 타이탄을 연구하시다가 네. 돌연 지구의 이제 위성인 달 연구를 네. 시작하셨어요. 이 주제를 바꾸신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직장을 찾아야 됐었고 저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당시에 우리 정부가 달에 탐사선을 보내겠다. 한국도 달 탐사를 해보자라는 네.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달에 뛰어들게 되었고 또 달이 굉장히 재밌는 일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네. 탐사를 한다는 거는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이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태양계를 연구했던 많은 사람들이 또 태양계를 연구하지 않았던 별, 은하, 더 멀리 있는 걸 보던 과학자들도 굉장히 많이 이 시기에 이제 네. 달로 들어오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다 서로 다른 것을 전공했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달 탐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틀에 박힌 연구를 하지 않고 서로 다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와서 아이디어를 모아서 재밌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사이에 한국뿐 맞아요. 아니라 정말 전 세계에서 이 달 탐사 프로젝트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네. 얼마 전에 중국에 이어서 인도도 달 탐사선 발사에 성공을 했어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너무 부럽죠. 너무 부럽고 네. 우리의 미래였으면 좋겠고 앞으로 달 탐사는 이제 예전에 아폴로 시대에는 달 자체를 탐사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달을 기지로 삼아서 중간 정류장으로 삼아서 더 먼 미래로 나가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구 바로 근처에 있는 ISS라고 국제우주정거장이 지구 근처를 인공위성이 되어서 돌고 있거든요. 우리 이소연 박사 우주인이 갔다 온 데가 ISS인데 ISS가 첫 번째 정류장이라고 한다면 네. 그 다음 정류장은 달인 거죠. 그래서 달에서 다른 더 먼 우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달은 중력이 좀 작아요. 지구보다 중력이 작아서 우리가 지구에서 점프를 하는 정도로 점프를 하면 달에 가서 점프를 하면 굉장히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예. 내 키에 네. 내 키에 5배, 6배 점프를 할 수 와. 있는데 그러한 이제 중력이 작은 걸 이용을 해서 달에서 만약에 우주선 발사한다면 작은 연료를 가지고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달의 중간 기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조립하고 연료도 주입하고 해서 이제 거기서 우주선을 발사해서 화성이라던가 더 먼 데로 가자 이런 취지로 요즘에 달 탐사를 다시 열을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요즘에 민간 기업이 많이 달에 관심을 가지고 네네네.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룩셈부르크의 어떤 회사에서는 달에 있는 광물을 캐와서 팔겠다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계획, 사업 계획을 이미 내놓았고요. 그래서 미래에는 어쩌면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 안에
달에서 캐온 광물이 네.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와우. 예전에 그런 것도 있지 않았나요? 뭐 달에 약간 땅을 사놓는 것도 그런 네, 있었죠. 그렇죠. 네. 만약에 그 땅에서 좋은 광물이 나온다면 돈을 많이 그렇죠. 벌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박사님께서 지금 현재 개발 중인 평광 카메라도 사실 달 탐사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어떤 임무를 하나요? 이 평광 카메라는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네. 사진 좀 취미로 찍으시는 분들은 평광 필터를 아실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좀 선명하게 찍을 수 있게 렌즈 앞에 필터를 하나 달거든요. 그래서 필터를 달면 우리 계곡에 반사된 햇빛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선명하게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태양빛이 표면에 뭐 계곡물이라든지 땅 표면에 반사돼서 다시 오는 빛을 사진을 촬영을 하는데 그 빛을 각도별로 이렇게 동그란 빛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데 나갈 때는 동그란 형태의 빛이 들어와도 나갈 때는 얘가 약간 찌그러진 타원 형태로 돼요. 반사되는 과정에서 이 표면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떤 형태로 찌그러지면서 빛이 나가는가 이거를 분석할 수 있는 아주 오래된 개념이지만 굉장히 재밌는 일을 할 수 있는 카메라예요. 그래서 태양빛을 각도에 따라서 나눠서 서로 따로따로 관측을 한 다음에 그걸 종합해 보면 이 밑에 있는 표면이 어떻길래 이렇게 반사를 시켰나를 알 수 있는 그런 카메라예요. 그래서 달 표면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태양빛을 어떻게 반사시키는가를 관측하려고 하는 카메라예요. 네네. 그렇다면 이 관측 과정을 통해서 알아낸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달 착륙에 혹시 적합한 장소를 좀 선정할 수도 있나요? 할 수도 네. 있죠. 달은 그 자체로도 굉장히 과학적인 탐구 대상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거기 가려면 네. 어디에 착륙하면 좋을까? 네네네. 그렇죠. 너무 자갈밭인 데 가면은 이렇게 로버가 돌아가기가 힘들고 바퀴가 돌아가기가 힘들고 이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최적의 장소를 찾아서 착륙을 하려고 해요. 그럴 때 이제 저희가 평광 카메라를 가지고 관측을 하면 입자의 크기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갈밭인지 고운 모래밭인지 이런 것을 좀 더 면밀하게 알 수가 있어서 그런 정보를 좀 제공을 하면 나중에 착륙할 때 착륙지를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되죠.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평광 카메라의 개발은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설계는 다 됐고 제작도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우주로 나가는 물건은 제작할 때 굉장히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우주로 나가면 거긴 굉장히 추운 곳이에요. 그래서 너무 추운 날은 뭐 컴퓨터도 꺼질 때도 네. 있고 전자 장비가 꺼질 수도 있잖아요. 이런 우주의 극저온을 견뎌야 되는 한편 발사할 때는 엄청난 속도의 연료로 엄청나게 쏘기 때문에 뜨겁고 진동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이 고온과 진동을 다 견딜 수 있게 또 우주에 나가면 극저온을 견딜 수 있게 설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제작하는 게 보통 기술로는 좀 힘들어서 까다로운 제작 과정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럼 이 평광 카메라가 이제 성공을 딱 한다면 네. 뭐 세계 최초가 되는 거죠? 네, 맞아요. 네. 평광 카메라가 굉장히 오래된 개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달에서 평광 카메라 관측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고 그래서 이제 달 탐사가 50주년을 맞이했는데 네. 달 착륙 50주년을 맞이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분야가 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다른 나라가 먼저 잘했던 것들을 따라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한편으로는 우리만 할 수 있는 거, 우리나라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면 더 좋겠죠. 네네. 그런 분야 중에 하나가 평광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외국 과학자들도 평광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물어보러 와요. 네. 사실 지금까지는 이제 한국이 우주 탐사 경험이 많은 나라들로부터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아왔잖아요. 맞아요. 그렇다면은 앞으로는 이제 한국이 다른 나라들에게 이제 도움을 줄 수 있게 되겠네요. 그렇죠. 네네. 우리가 관측했던 게 세계 최초로 달 궤도에서 평광 관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자료는 우리만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주 탐사는 굉장히 아름다운 전통이 하나 있는데 네. 관측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게 돼 있어요. 한 1년 정도 독점 기간을 가진 뒤에 모두가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다 인터넷에서 다운받을 수가 있게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저는 이제 그 행성을 연구해 왔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썼던 탐사선 자료 다 받아서 저는 사용만 했어요. 근데 마음이 좋진 않았거든요. 이걸 제공한 사람들의 노고가 얼마나 큰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마음으로 신세지는 마음으로 연구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평광 카메라 자료를 네. 외국에 공유해 줄 수도 있는 단계에 도달하는 거죠. 약간 전에는 좀 미안한 마음 네. 이런 마음이 드셨다면은 이제 반대 마음이시겠네요. 예, 보답하는 마음. 네네네. 예. 너희도 같이 함께 해봅시다 이런 네네네. 마음이죠. 박사님께서 이제 언제쯤이면 인류가 이제 지구가 아닌 이제 다른 행성에서 좀 정착할 수 있을 거라는 예측을 하시나요? 글쎄요. 제 세대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제 다음 세대에 일어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인류가 망원경을 개발한 지가 한 네. 4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단 더 긴데요. 그런가요? 네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하늘에 있는 천체를 관찰했을 따름이었는데 망원경을 가지고 관찰을 하게 되면서 더 많은 행성도 발견하게 됐고 예전에 네. 목성, 토성까지밖에 몰랐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더 많은 천체들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됐고 우리가 지금은 뭐 달에 사실 돈이 많이 들지만 기술적으로는 오갈 수 있는 기술을 네.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과 400년 사이에 이렇게 대단한 변화가 일어났다면 앞으로 400년 뒤에는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 이상의 새로운 일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400년. 오래 살아야 될 것 같네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앞으로의 글쎄 목표 그리고 또 연구 계획도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달에 있는 크레이터를 사용해서 우주 풍화라는 현상을 연구했는데 네. 이게 우주 풍화니까 달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온 우주에서 다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네. 그런데 정도가 좀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우주 풍화 현상을 좀 다른 데로 확장해 보려고 지금은 이제 수성에 가서 수성 크레이터를 가지고 비슷한 연구를 해보려고 해요. 이제 수성은 태양에 더 가까이 있거든요. 그러면 태양풍을 훨씬 더 많이 받으니까 더 재밌는 일이 달과 비슷한 기작이지만 더 정도가 다른 또 다른 연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정말 저희 스튜디오를 이렇게 직접 찾아주시고 달에 대한 이야기, 뭐 행성에 대한 이야기, 정말 신기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지난 50년간 과학 분야는 눈부신 성과를 이뤘고 또 인류가 달에 대한 많은 지식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달의 신비를 밝히는 일에 젊은 과학자들이 앞장서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